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8강이고요. 감정평가의 비교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비교 방식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매회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그래서 구한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전학파 수요 공급 가격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고, 임대사료 비교법은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라고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 방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례 채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치, 물적, 시간적 유사성, 사정 보정 가능성 네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이 비율수정법이에요.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의 기본 논리는 이미 거래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상 부동산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거래된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거래 사례 부동산이겠죠. 그 가격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고, 이것은 과거예요. 거래 시점. 그러니까 과거에 만일 1월 1일 날 거래됐다. 2016년. 그럼 이거는 100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면 이게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이 2016년 가령 4월 1일이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3개월이 흘렀죠? 그럼 3개월 동안 가격이 변동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1월 1일자 100억이면 현재는 얼마인가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00억이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라 급매라든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라면 정상 가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매도 조건을 보정해준다. 이거를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사례 부동산을 기준 시점 현재 정상화된 가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비교하자 이거죠. 비교할 때는 자, 지역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개별 요인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개별 요인 비교치를 곱하면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온다라는 논리적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교 방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교 방식의 정의를 한번 보면,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등 동일 수급권 내 거래 사례를 채택하여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사례와 대상 부동산의 차이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 채택 기준을 보면, 이건 말로 된 문제에서는 이 사례 채택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의 유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치의 유사성.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 동일 수급권에 존재하는 부동산이어야 된다. 인근 지역과 여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고, 유사 지역에서도 대체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죠. 그리고 가장 넓게는 동일 수급권 내에서만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니까 동일 수급권 내에서 거래 사례 부동산을 최소한 뽑아야 된다 이거죠. 위치의 유사성. 개별 요인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특성도 유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경제, 행정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부동산. 사정 보정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사정 보정 가능성은
그 거래가요, 금매였어요. 금매였는데 얼마나 싸게 팔렸는지 그때 상황을 모른다면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시장가치의 자료이거나 시장가치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됐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대표성이 없으니까 너 버린다가 아니라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시장가치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 가능성이에요. 시간적 유사성.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이 10년 전에 거래됐다. 이걸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10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최근에 거래된 시간적 유사성. 가장 최근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물시사 혹은 위물사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자리를 딴다면 위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사정 보정 가능성, 시간적 유사성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는 법원의 경매 처분은 이건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싸게 나가겠죠. 수용유라는 거래도 수용으로 인한 것도 시장 가치로 볼 수가 없고 채비지 매각, 국공유지 매각 이런 것은 대표성이 없다. 관련자, 당사자 간의 뭐 계열사 간의 거래라든지 가족 상호 간의 거래는 시장 가치로 보기가 어렵다. 당사자 간 편의에 의한 뭐 자선단체에 의한 긴급 판결의 금매라든지 이런 것 등은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로 분류하고 사례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 13회에서 사례자료 수집 기준에 관한 설명 물어봤고요. 옳지 않은 것.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 사례, 즉 동일 수구권 내의 거래 사례.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사례.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일수록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자, 3번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지역. 그렇죠? 4번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게재되지 않은 거래 사례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이 가능합니다라는 거고요. 자,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해야 한다 이겁니다.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죠. 19회 때도 같은 문제인데, 자,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 비교 방식, 그죠? 거래 사례 비교.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고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많겠죠. 그래서 유용합니다.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항상 조심하실 게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현재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틀렸고요.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시간적 유사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투기적 수요가 있어서 100억에 거래됐다. 근데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이게 잘 안 맞는 거겠죠. 시장이 불안전할 경우에는 잘 안 맞아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 사례를 채택했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공표된 가격 지수가 있다면 그 지수를 사용하고 가격 변동률, 예를 들어 집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적용법 하게 되면 이건 이런 거예요. 가령 사례가 6개월 전에 거래됐다. 6개월 전에 10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기준 시점 현재는 얼마인가? 자, 그런데 거래 시점에 토지 가격 지수가 가령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에 105가 됐다라고 하면 5%가 오른 거죠. 그럼 100분의 105, 즉 100억에다가 지수가 100에서 105로 그러니까 1.05가 올랐으니까 105억이구나. 지금 거래된다면 105억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주가 지수가 1000일 때 지금 2000이 됐으니까 이 주가 지수 이때 어느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만 원이었다면 2000일 때는 대략 200만 원이 되겠구나. 라고 보는 것과 같아요. 2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래된 그 사례 부동산의 지역에 토지 가격 지수 등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이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변동률 적용법은 가령 1년을 가정하면 첫 해에 10%가 올랐다라고 하면 10%가 오른 것은 1 플러스 0.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이니까 110억이 된다. 첫 해에 10% 오르고 두 번째 해도 10% 올랐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오르는 상승률을 곱하면 121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곱해나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시점 수정이고요. 자, 이제 사정 보정을 해야죠. 이제 기준 시점 현재의 가격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는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데 사정 보정이란 특수한 사정, 개별적 동기,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가격에 부적절한 경우 이를 정상화시켜서 정상 가격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이 사정 보정을 하는 방법은 뒤에 비율수정법에서 다시 보기로 해요. 자,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데 지역 격차를 수정한다. 가령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거래 사례가 유사 지역이다. 거래 사례 여기서 100억이 거래됐다 그러면 분명히 지역에 격차가 생겨요. 여기는 자, 전철이 여기 있고 여긴 없다면 그것만 가정한다면 얘가 좀 열세하죠. 100억보다 좀 낮겠죠. 그런 격차를 수정한다 이거예요. 또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 등 개별적 격차가 있을 거고 그래서 개별 요인을 비교하면 이제 드디어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추정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고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가라는 것이 비율수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율수정법이라는 것은 퍼센티지로 비교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차이를 몇 퍼센트 우세하고 몇 퍼센트 열세하다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자, 지역 요인 비교치, 를 곱한다 그랬죠. 혹은 개별 요인 비교치를 곱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 부동산의 비교 요인을 100으로 놓고 자, 퍼센티지를 더하거나 빼준다. 분모도 마찬가지고 퍼센티지를 더하거나 빼준다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세 및 고가는 플러스고 열세 및 젖가는 뺀다. 이 뜻입니다. 젖가는 뺀다. 이것이 개별 요인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치 혹은 사정 보정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6개월 전에 100억 원에 거래됐다. 사례 부동산이. 자, 그런데 인근 지역은 사례 지역보다 10%가 우세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110억이네 딱 보이시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100억 원에다가 곱하기 자, 대상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죠. 10% 우세하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더하는 겁니다. 100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고 사례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1이죠. 100분의 110이니까 1.1을 곱하면 110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쾌적성이 10% 우세하다라고 하면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역 요인이든 개별 요인이든 이렇게 우세한 경우는 대상을 주어로 냈을 때는 분자를 고쳐줘서 더하거나 빼준다 이겁니다. 빼준 경우는 어떤 걸까라고 하면 열세인 경우예요. 인근 지역은 사례 지역보다 만약에 여기 10% 열세하다 하면 90억이 되겠죠. 그럼 100억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10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열세하니까 100분의 90이니까 얘는 0.9가 되는 거고 0.9를 곱하면 90억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쾌적성이 10% 열세하다면 이렇게 빼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보다 얼마나 우세하냐 열세하냐를 할 수도 있지만 사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례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10% 우세하다 이겁니다. 10% 우세한 가격이 100억이라면 인근 지역 부동산은 100억보다 낮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때 어떻게 해주겠냐면 100억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 이번에는 분자를 대상은 기준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분자는 그대로 100이고 사례 부동산의 비교 요인인 분모를 고쳐주는 건데 10% 우세하다 했으니까 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0이 되는 거죠. 10을 더하면 1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110분의 100은 0.09 얘는 0.9090 끝도 없이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곱하면 90.9090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나가요.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이게 맞는다는 게 뭐냐면 사례 지역은 이게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죠. 대상 부동산 가격보다 사례 지역은 인근 지역이 대상이에요. 대상보다 10% 우세하다. 라는 것이 100억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9.090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해보면 99.9999 끝도 없이 나가니까 1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즉 사례 부동산이 100억에 거래됐는데 그 사례가 지역 대상 부동산보다 10% 우세한 가격이었다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90.9090억이다라는 거죠. 10% 높은 가격이 맞다는 거죠. 100억이. 이렇게 되는 거고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이 10% 우세하다 하면은 여기다 더해주는 겁니다. 사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열세인 경우는 어떤가라고 하면 자 사례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10% 열세하다고 했을 때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100억보다 높겠죠. 자, 그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죠. 자, 사례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10% 열세하면은 자, 여기다가 110을 똑같이 더해주는 게 90이죠. 빼줘야 되죠. 열세니까 빼줘야죠. 빼고 100에서 10을 빼면 90이 되고 대상은 그대로 놔두면 90분의 100은 얘는 이게 아니라 90분의 100은 이건 지워버리시고 90분의 100은 1.111111 끝도 없이 나가요. 그러면 111.1111 뭐 끝도 없이 나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사례 부동산의 가격 100억이 10% 대상보다 10% 열세한 가격이 되는 게 맞는 게 여기다 10%를 곱해보면 11.1111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가겠죠. 10%가. 그럼 곱해서 빼주면 100억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보다 10% 열세한 가격이 100억이었다는 뜻이니까 대상은 111.111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우세는 더하고 열세는 빼준다.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세는 더하고 열세는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자, 그러면 사정보정은 어떤가? 사정보정의 가격 하는 것은 자,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부동산이 잘못된 거고 자, 그리고 사례 부동산은 고가로 거래됐든 저가로 거래된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고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가는 더하고 저가는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6개월 전에 100억에 거래됐는데 정상 대비 10% 저가로 거래된 거예요. 자, 이 100억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인데 여기다가 뭘 곱해주어서 사정보정치를 곱해서 어떤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죠. 정상 가격이죠. 그러니까 정상 가격보다 10% 저가로 거래된 거예요. 100억이. 그럼 얘는 100억보다 커야 되겠죠. 자, 저가니까 빼준다 이거예요. 그럼 90분의 100이 되는 거고 이건 1.1111 나온다 그랬죠. 111.1111로 끝도 없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이 100억이라는 것은 정상 가격보다 10% 저가로 거래된 거다. 그럼 정상 가격은 얼마냐? 111.1111이다. 그래서 여기다 10% 곱해서 뺐더니 100억이 딱 나오는 거니까 10% 저가로 거래된 가격이 100억이다. 그러면 정상 가격은 11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가로 거래됐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00억이라고 하는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정상 가격 대비 고가로 거래된 거잖아요. 그럼 100억보다 적은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고가니까 더해줍니다. 그래서 110분의 100이 되는 거고 이거는 0.9090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면 90.909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자, 이게 정상 가격보다 10% 높게 거래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상 가격에다가 다시 이렇게 10%를 곱해서 더해보면 99.999, 즉 100억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비율수정법에서는 우세는 더하고 열세는 뺀다. 대상이든 사례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더하고 뺀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정보정을 할 때는 고가는 이제 여기죠. 사정보정. 사례부동산을 고치는 거니까 더하고 저가는 뺀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부동산이 자, 사례부동산은 2일 전에 10억 원에 거래됐다. 시점 수정 안 해도 되겠죠. 이틀 전이니까. 그런데 사례부동산보다 대상이 사례보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분자를 고쳐야 됩니다. 110입니다. 100분의 개별 요인. 지역 요인에서는 상권이 5% 열등하다 그랬어요. 대상이 5% 열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데 사례부동산은 급매로 인해 5% 저가로 거래됐다. 사례에서 5를 빼야죠. 사정 보정은 저가니까 95분의 100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수 지워지고 얘는 1.1이 되니까 11억이 되겠다.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련된 문제를 보기로 해요. 14회 문제는 이거 뭐 한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이틀 전에 9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럼 9억 곱하기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다라고 하면 대상이 10% 우세하다 하면 11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9억 원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5% 열세하다 그래 대상이 그러면 95, 100분의 95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조금씩 23회로 이렇게 가보면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다. 인근 표준액지보다 고가로 매입했다 이거예요. 인근 표준액지는 시장가치가 8만 원이다. 이게 정상가격 아닙니까? 제곱미터당 1000제곱미터로 1억을 나누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10만 원,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사례부동산이 고가로 거래됐는데 근데 실제 여기다가 사정보정치를 곱하면 정상가격이 되는 거죠. 그게 8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8만 원 제곱미터당. 그럼 이 사정보정치는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 너무 쉽죠? 얼마를 곱했어요? 10에다가 0.8을 곱해야 8이 되죠. 그래서 0.8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검산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10만 원은 정상보다 8만 원보다 몇 퍼센트 고가로 거래됐습니까? 8만 원분의 2만 원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 고가로 거래됐죠. 25% 고가로 거래됐으니까 125, 100 더하기 25니까 125가 되고 분자는 그냥 그대로죠. 이게 사정보정치입니다. 검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0.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은 그냥 바로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고가로 거래된 거 더하고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금액수정법은 야 비율로 하니까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 우세하다 이렇게 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어려워요. 금액으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잘 안 한다. 그럼 두 개를 합쳐보자 하면 연속수정법이다. 비율수정법과 금액수정법을 혼용할 수도 있다면 연속수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두시면 그만이에요. 자, 배분법도 가볍게 이렇게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자, 대상부동산과 일부분만 같아요. 일부분만. 요 부분만. 그러면 그 일부만을 선택해서 비교해보자 이 뜻입니다. 공제 방식은 전체 가격이 100억인데 건물 가격이 60억이다. 그럼 토지 40억이네. 그러면 나도 40억과 가깝다. 이렇게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비율 방식. 그러니까 토지의 비율이 30%다. 전체.
혹은 40%다 그러면 100억 중에 40억이니까 그 40억을 가지고 비교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예, 일부만 뽑아와서 비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배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두시면 되는, 그리고 끝나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대부분 계산 문제가 거의 계산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최유용을 판정해라 이거야. 최유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은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고,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라는 것은 가치에서 비용을 뺐을 때의 격차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럼 비용은 여기 위에 주어져 있으니까 가치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비교 평점, 대상 토지가 100이니까 분자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 평점이니까 비교는 11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1억 1000이죠. 그냥 11,000 곱해도 돼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00원이니까 1억 1000만 원인데 그냥 뭐 이렇게 11,000으로 해도 어차피 지워지니까. 그럼 여기 110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00해서 공이 2개 붙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1억 원이에요. 여기도 보면 105, 105 같이 지워집니다. 얘도 1억 원이고 95, 95 다 지워져요. 1억 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가 그러니까 95가 사례고 대상이 100이고 그리고 9,500만 원을 곱하면 이게 지워지니까 1억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1억 원이고. 가치는 ABCD가 모두 같으니까 비용이 적은 걸 골라라. 이 문제하고 같죠. 그럼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C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뭡니까? 표준적 공시지가 구해봐라. 자,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지가변동률 10%예요. 표준적 공시지가 10,000원이고, 그럼 10,000원에다가 10,000원 곱하기 10% 올랐으니까 1.1이죠. 11,0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인근 지역에 소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불필요한 지역이 같아서. 개별 요인은 다른데 표준지와 대상이 100, 100인 거는 곱하기 1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다 똑같이 100이니까. 얘도 이 두 개만 차이가 나죠. 가로 조건은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20% 열세니까 100분의 80입니다. 곱하기 얘는 100분의 110이에요. 획지 조건은 10% 우세한 겁니다. 그러면 0.8, 1.1을 이렇게 쪼로록 곱하면 답이 되는데 이거 보면 9,680원이 되더라. 계산기 가져가셔야 돼요. 계산기 두들기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고. 자, 17회 인근 표준액지에 비교한 토지의 특성.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해봐라 이거죠.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인데 600제곱미터는 완경사, 나머지는 평지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600제곱미터는 완경사이고 400제곱미터는 평지입니다. 완경사 부근은 평지에 비해서 감가요인이 있겠죠. 20% 감가요인 100분의 80, 0.8이고 평지는 감가요인이 없어요. 평지 부분은 100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이건 1입니다.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그런데 가중치를 두어야 되겠죠. 자, 완경사는 60%예요. 60%는 0.6에 0.8을 곱하고 더하기 100분의 80이에요. 그러니까 60%는 즉 완경사는 20% 열세하고 그 다음에 평지 부분은 곱하기 1 하나만 하겠죠. 그러면 68, 48 0.48 더하기 0.4는 0.88이 됩니다. 0.88 답이 그거예요. 2번이에요. 0.88의 의미는 100분의 88이니까 이거는 대상이 12% 열세하다. 그러니까 완경사와 평지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12% 열세한 결과가 나왔어요. 평지보다. 그래서 답이 0.88 뭐 이렇게 하는 문제고요. 19회 계속 계산 문제죠. 비중 가격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대상 부동산의 토지 면적은 900제곱미터이고 사례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이고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됐다. 연간 지가 상승률은 5%다. 그럼 2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가 상승률이 5%니까 1.05를 곱하고요.
요건 됐죠? 1년 전에서 집가 상승률. 요것만 하면 되네. 면적이 900제곱미터. 그러니까 사례보다 10% 열세죠. 예. 면적이 900이고 얘는 1000이니까 10%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0.9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면 9,000원이라는, 얘가 10,000원이면 얘는 9,000원이라는 뜻이에요. 0.9를 곱한다는 건. 그리고 사례 부동산보다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하다 하니까 100분의 110, 1.1이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하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걸 쪼로록 곱하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곱하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답이 2억 790만 원이 나와요. 22회는 좀 까다로운데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 토지 가격까지 포함해서 9,100만 원에 매도 의뢰했으나 실제 8,550만 원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이는 급매였어요. 정상 가격 대비 5% 저가로 매도한 거였어요. 그러면 자, 8,550만 원 정상 가격을 구해보면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자, 저가로 거래된 거는 사례 95, 분자가 분모가 100, 저가로 거래됐다 5%. 이렇게 곱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걸 곱하면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즉 9천만 원이 뭐냐면 주택 전체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토지 평가액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 전체 주택 가격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건물의 가격만 빼주면 토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자, 건물은 매도자가 82,000에 직접 건축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 건물의 제조단한가는 9만 원이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500제곱미터니까 9만 원 곱하기 500. 9만 원 곱하기 500을 하면 9545 4,500만 원이죠. 그럼 9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을 빼면 4,500만 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평가액은 4,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3회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도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곱해 방식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렇죠?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해봐라. 얘가 이제 지역 요인이니까. 그럼 얘는 대상이죠. 대상이 자,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였다 그랬어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할 때 얘는 이제 대상입니다. 사례가 100일 때 표준지보다 대상은 2% 열세하다. 이겁니다. 2% 열세하다? 그럼 100분의 98이에요. 0.98입니다. 얘는 1.03이죠. 3% 우세하니까. 얘는 1% 열세하니까 0.99. 얘는 1.04가 됩니다. 쫙 곱하라는 문제. 계산기 가지고 0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격차가 없는 거니까 얘는 필요 없고 1.039가 된다. 곱셈의 문제다. 자, 다음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마찬가지예요. 사례의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례의 실질임료는 적산법에 배우셨던 기초가액 두 번이 들어갔는데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이 순임료인데 여기 필요적용비를 더해야만 실질임료가 되니까 이 필요적용비를 더한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라 이겁니다. 혹은 매월 내는 지불임료만 갖고 하면 안 되니까 보증금이 있다면 이걸 보증금을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다시 찾아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운용이익,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실질임료가 되겠죠. 그리고 선불로 낸 게 있다면 그거 깐 거, 선불로 낸 거 포함하고 미상객한 운용이익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 뭐 선불로 낸 게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실질임료를 계산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제가 뭐 숫자로 들어서 예를 들어봤자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 방법에서는 임료의 평가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을 하면 원칙이다 이랬어요. 다른 건 안 되고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계속임료 평가 방법. 한 번 정도 있었으니까
그냥 가볍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계속임료란 자, 임대차를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만기 3년 계약했는데 3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예. 자, 그것은 차액배분법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자, 과거에 결정됐던 가령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임대료와 차익이 생겼을 때 더 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지불할 몫을 빼고 난 나머지 임차인에게 기술될 차액만을 계산해서 더한다. 뭐 이런 정도. 적산법에서 기대율이 변했다면 순임료가 변하겠죠. 그 기대율을 변화시켜서 받는다. 3년 지났으니까. 슬라이드법은 이제 슬라이드는 연동된다는 뜻이니까 어떤 임대료 지수가 있다면 그 슬라이드 지수, 임대료 지수가 있다면 거기에 연동시킨다. 아니면 새로 다시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어떤 사례를 가져다가 비교해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임대료 평가에 관해서 틀린 것. 1번 임대료 평가 방법으로는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여기까지는 맞지만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가격을 추정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실질 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재경비로 구성되고 실질 임대료는 각 지불기간에 지불되는 지불임료와 예금적 성격을 지닌 보증금 운영이익으로 구성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실질 임대료를 구해서 비교해서 임대료를 구한다. 요거 한 줄 나왔던 거니까 아까. 그렇죠? 그렇게 가볍게 가시라는 거예요. 차익배분법, 이율법, 슬라이드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다. 답은 뭐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죠. 예. 그러니까 큰 부담을 갖지 말자. 자,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생겼어요. 한 2, 3년 전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다시 말하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라 이거야.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것을 대상이 되는 표준지다 해서 비교 표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비교 표준지하고 개별 대상 토지하고 좀 다르죠.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정 보정이 없어요. 일반적인 비교 방식에서는 사정 보정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사정 보정이 없는 이유는 이 표준지는 이미 감정평가사가 사정 보정을 해서 이미 평가해 놓은 거예요. 사정 보정이 반영이 돼서 이미 다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매 사례, 거래 사례도 아니고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24회 문제. A군 B면 C리 자연녹지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C리에는 자, 자연녹지적 내 이용사항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호권에서 표준지를 구했다? 자연녹지지역, 같은 자연녹지지역이네요. 그럼 돼요. 동일 수호권 내에서 구하면.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해서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겠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C리에 소지하는 유사한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됐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사례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지 않은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격과 디귿만 맞고 니은이 틀렸다. 생산자 물가지수다. 자, 25회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 표준지를 다 격이네, 격. 비교 표준지를 일단 선정하고 나서 해야 되겠죠. 이 감가수정, 감가상각은 원가 방식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시점 수정. 그럼 경, 미음이죠. 벌써 답이 나왔어요. 시점 수정하고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리을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표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 비읍이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하고 시읒이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다 이겁니다. 면적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제곱미터로 공시하잖아요. 표준지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는 문제다.
26회. 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각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 이건 이렇게 보면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괜히 길어 보이지만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면적 200제곱미터다. 소재지가. 그리고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 200만 원에 거래됐다. 제곱미터당. 그럼 200만 원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거네. 써나가면 되는 거죠. 200만 원 곱하기. 자, 지가 변동률은 5%다. 1.05. 5% 올랐으니까.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다.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분의 100이니까. 곱하나 마나예요. 개별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100분의 95잖아요. 5% 열세 0.95.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20, 즉 1점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상승식 곱해라. 이렇게 쭉 계산기 갖고 두들기면은 답이 239만 4천 원 이렇게 나오는 문제니까 이걸 보고 아 많다고 쫄지 마시고 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자, OX를 보시죠. 여기와 관련된 OX의 문제는 658쪽에 있는 거고요. 7번부터입니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 사례는 채택할 수 있어요. 사정 부정이 가능하다면. 틀렸고요. 비교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우열과 열등의 차이를 백분율로 비교하는 것. 이걸 비율 수정법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자, 9번.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10% 우세하고 사례가 우세하다. 분모가 110입니다. 우세하고.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10% 우세하다. 그러면 110. 대상이 우세하다니까 분자를 고쳐줘.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얼마든 간에 이것은 같아지죠. 이게 지워지니까 역수라서 그러면 같다 이거죠. 사례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10번 실질 임료에는 보증금에 대한 운영기기 포함되며 선불로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대가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 정도만 이제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10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교 방식 안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로 계산 문제가 거의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익 방식, 그 다음에 기타 평가 방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익 방식에서는 가격을 추정하는 수익 환원법이 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평가 방식에서는 물건별 평가 방식이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